자, 그래서 진단서를 떼어보면 하이 그레이드임에도 D12.6 코드 양성식 생물로 진단받아서 암 진단비를 못 받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D01 코드인 소화기관의 제자리 암종으로 코드를 바꿔서 암 진단비를 안녕하세요. 보험 퍼즐입니다. 30대 이상이시라면 아마 한 번 이상은 받아보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요. 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 1회, 생년월일이 홀수라면 홀수년도에, 생년월일이 짝수라면 짝수년도에 무료로 검진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신체 계측, 시력, 청력, 혈압, 흉부, 혈액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혹시 내 몸에 중대 질병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검진을 할 때마다 내 몸에 중대 질병이 있는 것이 아닐까 걱정하면서 건강검진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건강검진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들은 무엇이 있는지, 단순 수술비가 아니라 진단비로도 받을 수 있던 건데 놓치고 있었던 건 없었는지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 설계사분들이 많이 받는 질문 중 베스트에 들어가는 게 검진만 해도 실비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냐고 여쭤보십니다. 실비보험에 보상하지 않는 항목들을 보면 건강검진은 안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실제로 내 주변에 지인 중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실제로 보험금을 받았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등을 하시면서 용종을 떼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실비보험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받은 내용일 겁니다. 용종 뗀 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함이죠. 그리고 수술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방금 대장 용종 제거가 수술이라고 했는데, 실비 보험뿐만 아니라 수술비 보험이 있다면 수술비 보험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실비도 받고 추가적으로 수술비 보험에서도 받고, 이렇게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하실 때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만약에 내가 건강이 조금 염려되어서 단순 예방 차원으로 하시는 건 보험금 청구가 당연히 안 되지만, 의사분이 진료 중에 뇌 쪽에 이상이 있는 것 같으니까 뭐 CT를 찍어보자 해서 의사분의 권유로 검사를 하시게 되는 경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내가 먼저 원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실비 청구가 안 되는 거고, 의사분께서 권유로 어디가 안 좋아 보여서 검사를 해보자라고 하는 거는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본인의 증세를 잘 얘기해서 의사분의 권유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비보험 청구를 하실 때 필요한 건 진료비 세부 내역서와 진료비 영수증 두 가지로 대부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두 가지만 제출하신다면 내 몸에 있는 용종을 제거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암보험과 수술비 보험, 종합보험 등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도 못 받고 놓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을 하신 경우는 수술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술 확인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질병 수술비 또는 질병 종수술비, 몇 대 몇 대 수술비 같은 N대 수술비까지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용종을 제거하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꼭 확인해 보실 게 있습니다. 바로 조직검사 결과지인데요. 왜 확인을 해야 되냐면, 이 내용이 오늘 내용 중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암의 종류를 살펴보면요, 보험사에서는 일반암과 유사암 두 가지로 크게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건 유사암인데요. 유사암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 네 가지로 나뉩니다. 여기서 경계성 종양이 중요한데요. 용종 및 선종 등을 제거했을 때 유사암에 해당하는 경계성 종양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고, 대장 용종 떼신 걸 D1 코드인 대장 점막 내암으로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보험 가입 시에는 대장 점막 내암에 대해선 일부 회사들에서는 유사암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대장 점막 내암이 유사암에 속하는지 일반암에 속하는지 그 회사 구분을 잘 파악하셔서 가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암을 5천만 원으로 구성했다면 유사암은 20%인 1천만 원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장 용종을 떼봤더니 대장 점막내암 코드로 나왔다면 일반암으로 5천만 원을 받는 건데,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리하는 곳으로 가입하신 분들은 1천만 원밖에 못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건강검진하면서 대장 용종 떼는 건 잠깐 마취하고 눈 뜨면 용종이 떼져 있는 건데, 이걸로 어떻게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용종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커지게 됩니다.
선종성 용종의 3분의 1 정도는 3년에서 5년 정도에 걸쳐서 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데요. 대장암의 95%가 대장 용종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용종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으면 재발의 가능성이 있고 선종에서 변성을 일으키면 대장암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고이형성 선종은 그 자체는 암이 아니지만 제거하지 않으면 암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꼭 제거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선종에 대해 체크를 하셔야 하는 이유가 유사암 혹은 일반암으로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데요. 어떻게 가능성이 있느냐 하면 진료비 세부 내역서에 진료비 영수증 중에 수술 확인서에 또 추가적으로 조직검사 결과지를 이렇게 받아보시게 되면 하이그레이드 디스플라지아라고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로우 그레이드라고 되어 있다면 양성이지만 이렇게 하이 그레이드라고 적혀 있다면 유사암 등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보험 약관상 제자리 암이란 암세포가 상피와 기저막 사이를 벗어나지 못하고 상피 내부 즉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신생물을 뜻하는데요. 이렇게 D00 코드부터 D09 코드에 따라 제자리암으로 받을 수도 있고, 유사암 중 하나인 경계성 종양의 경우에는 양성과 악성의 중간 단계로 즉 암인지 종양인지 구분이 모호한 단계인데요. D37부터 D48 코드까지 여기에 해당된다면 유사암으로 진단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암진단비 구성 시 유사암은 최대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대장 점막내암으로도 진단받을 수 있는데요. 상피 세포층에서 발생한 악성 종양 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 고유층과 점막 근층을 침범하였으나 점막 하층까지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질병을 말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지급할지 일반 암으로 지급할지 모호한 부분들이 있었는 건데요. 그래서 생명사에서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장 점막 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한 회사들이 존재하고, 유사암의 개수를 4가지가 아니라 6개나 7개로 분류한 곳이 있습니다. 따라서 암보험 가입 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사는 대부분 유사암을 4가지로 분류한 곳이 많은데요. 간혹 대장 점막내암을 유사암으로 분류해서 일반암의 20%밖에 지급 안 하는 경우가 존재하니까 꼭 잘 체크해서 가입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서를 떼어보면 하이그레이드임에도 D12.6 코드 양성신생물로 진단받아서 암진단비를 못 받는 케이스가 생길 수도 있고, 주치의와의 면담을 통해서 D01 코드인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으로 코드를 바꿔서 암진단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단순 건강검진 시 용종을 떼보시고 실비보험만으로 보험금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수술비도 같이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용종 제거는 수술에 해당하고, 그리고 검진 중 용종을 제거했다면 조직검사 결과지를 꼭 떼어보셔서 로우 그레이드인지 하이 그레이드인지 체크하셔서 해당된다면 진단비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이 그레이드임에도 잘 모르다 보니까 단순 실비 청구로 끝날 뻔한 걸 진단비까지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어차피 3년 이내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3년 이내시라면 다시 점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 가입을 하는 겁니다. 돈을 내기 위해서 가입하는 게 아니고 만약의 위험을 대비해서 가입하는 보험이니만큼 내가 아는 것이 많아야 놓치는 거 없이 보험금을 잘 챙겨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등으로 용종을 떼셨을 때 오늘 내용 잊지 마시고 잘 체크해 두셨다가 보험금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서도 검진을 하면서 용종을 뗐는데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알지 못해서 보험금을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도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보험 가입을 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다수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구분 없이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대한 조언 및 컨설팅,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 퍼즐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